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됐습니다. 재투표와 대리투표 문제로 정치가 완전 마비 상태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미디어법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말인데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당장 종합편성채널 승인부터 하겠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그렇게 법치 하던 분이 용산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조차 법치를 주장하신 분이 헌재 재소까지 된 상황에서 왜 법치를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대통령을 못 믿는 겁니다. 그저 유리할 때만 법치를 외치는 게 무슨 법치입니까? 권력자 뜻대로 하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독재죠. 김어준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시사 제대로 장악한다. 시사 장악 퀴즈. 네, 저희가 지난주에 뉴욕타임즈 응원 메시지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다는 못 읽어드리고.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한이TV 쨍이에요. 네, 이 쨍이 무슨 말이냐?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시사 장학 퀴즈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어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쨍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도 많으셨습니다. 웬만한 개그 뺨치는 큰 웃음 주는 뉴욕타임즈 매주 기다려집니다. 매주 월요일 선덕 여왕보다 더 기다려집니다. 잠원동의 주부 이씨 그리고 이세롬 씨.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앞으로는 팬이 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메시지도 좀 있습니다. 네. 김어준 씨 웃는 소리 너무 좋아요. 네. 김어준 씨 제 이상형이에요. 부산의 이유진 씨. 잠원동 계시는 분. 네. 취향이 상당히 독특한 분들이신데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네. 접수하겠고요. 그리고 응원 이렇게 한 줄로 보내주신 분. 이런 분 앞으로는 소개 안 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응원 한 줄. 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서 새로 마련했습니다. 불과 3번밖에 안 나간 퀴즈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장학 퀴즈, 시사 장학 퀴즈. 오늘도 생계형 시사평론가, 저렴한 시사평론가 김영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 복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즘 9시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긴팔입니다. 이 한여름에 긴팔 복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응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 시찰, 그러니까 서민 행보를 할 때마다 심지어 앞에 어린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긴 잠바를 입고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복장이 방탄복이 아니냐 이렇게 방탄복.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여름에도 오한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네. 서민을 위한 복장이 이 옷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하신 현장 예. 감독. 그렇죠. 이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이런 옷을 입죠. 그런 예. 잠바를 많이 입으시죠. 그래서 오늘 또 이명박 대통령을 기리면서 저희가 워낙 그분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흠모하는 마음에서 입고. 이명박 대통령이 없으면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이 퀴즈는 시사 사라집니다. 퀴즈. 예. 네. 그분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의 이유가 상실됩니다. 네, 이 퀴즈는 할 게 없어지죠. 네. 자, 어디서 사시는 누구신지 성함, 이름까지 필요하고 성만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경기도 강정동에서 김수입니다. 혹시 당정동까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세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예. 당정동 이자 뜻이 뒤질 수가 당정동 있습니다. 김씨가 다 또 네. 조사되는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어디서? 네,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여기도 신도시가 많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대단하시네. 이분이 아주 생존 본능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성씨가 여씨입니다. 여씨. 김씨와 여씨. 아, 이 여씨는 찾기가 쉬워. 네, 여씨. 아이씨 정도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응 씨라든지. 네. 예. 하지만 신도시가 넓잖아요. 신도 씨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퀴즈를 들어가죠. 예,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는 5문제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였는데 오늘은 조금 좀 외연을 넓혔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 시작 첫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입니다. 아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돼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노무현 의원이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2번 니네들 자식부터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3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4번 굳이 파이가 필요하면 초코파이나 사 먹으란 말이야. 하나 둘 셋 하면 아시는 분 김씨, 이씨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여씨. 여씨. 1번 아닌가요? 1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아니죠.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예. 자, 그럼 김씨에게. 네. 3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설명을 듣고도 틀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 말씀은 했습니다. 재임 중에 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 얘기도. 김씨. 아, 기회를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막 네. 하네요. 네. 설명 중에 이제 무례합니다. 예. 뭐 어차피 우리 퀴즈도 무리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답을 말씀해 주시죠. 2번? 2번. 자, 우선 정답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예.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시다. 이게 바로 1988년 잊혀지지 않습니다. 7월 8일 그때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49세도 지났는데. 예. 근데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 또 다시 들으니까 또 짠해요. 그렇죠. 네. 예. 참 그 초선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그말로 그렇죠. 대박 스타가 됐었고 스타가 됐죠, 그때. 또 대우조선 사태 때 그 일 때문에 또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네. 의원직 사퇴를 하기도 했고 네. 또 민주당이 민정당하고 합당하면서 3당 합당이 되면서 네. 그때 또 합류하지 이 않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죠. 그렇죠. 네. 막 이랬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음 총선에서 떨어졌죠. 허삼수 씨한테. 첫 번째 정답을 맞추신 우리 김 씨에게 삽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화가가 이재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싫은데요? 이제 김 씨가 말이죠. 네. 아주 가정적입니다. 생긴 게. 그래서 이걸로 아마 밥을 풀 때 이걸로 푸지 않을까. 재밌었네. 숟가락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 숟가락으로. 네, 그것도 뜨고. 자, 그럼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예. 2번 문제입니다. 참 우리 전성관 후보자 딱합니다. 주성영 의원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번 PD 수첩 수사에 열중하느라 서초동의 반문화를 못 누렸을 테니 딱하다. 2번 공직 생활 20몇 년 동안 겨우 15억 정도 모아놓고도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다니 딱하다. 3번 파탄이 나버린 그 도덕성으로 감히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생각을 하다니 딱하다. 4번 당신은 검사가 아닌데다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닌가. 딱하다. 네. 바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김씨. 2번? 2번 정답입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좌절을 했어요. 어떤? 이제 청렴도 마음대로 못한다. 음. 최소 15억은 있어야 음. 청렴만 한다. 네.
15억은 있어야 청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최소한. 저도 이번 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제는 W 호텔 거기서 결혼하지 않고 동네 예식장에서 결혼하면은 쓰레기다. 그 여러 가지 화제가 됐었는데 그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 사실은 그 리스차. 리스차. 첫 해명이 어떤 거냐면 해명이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네. 첫 해명이 그 지인의 아들이 출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고 네. 그리고 하이츠파크에서 네. 그러니까 삼성동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차를 타고 꺼내서 출근했다는 겁니다. 네.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있는 딴지일보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도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 네, 그 지인 모 씨의 집 네.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정확한 주소를 저희가 예. 첩보를 얻어서 네. 경기도 광주에서 예. 대중교통을 통해서 예. 출근을 한번 해봤어요. 네. 거기는 그 고급 그 전원주택이어서 네. 버스가 안 들어옵니다. 일단 예. 대중교통에서 출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했습니다. 예. 왜? 설마 검찰총장 되시려고 하는 분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그럼. 없다. 그렇죠. 반드시 출근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산골을 찾아 들어가서 예. 네, 거기서부터 걸어 나옵니다. 25분간 25분. 버스 타려고 버스 타러 있다. 25분 동안 집에서. 버스 타려고 25분간 걸어 나온 다음에 25분 걸리더라고요. 예. 네, 저희 기자의 추적에 의하면. 예. 거기서 버스를 약 한 15분,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 양재까지 옵니다. 네. 거기서 이 목적지까지 가려면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야 됩니다. 네. 지하철로 갈아타서 예. 걷고 해서 그 하이츠파크 앞에 도착했더니 예. 2시간 반이 흐른 겁니다. 아니 편도가 2시간 반. 편도만 2시간 반. 근데 아직 출근을 안 한 상태 아니에요? 아직 출근 안 했습니다. 아직도 출근 안 해서 거기서 다시 그 복잡한 강남으로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해보니까 예. 왔다 갔다 하면 7시간. 그런데 최종적으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 저희가 이제 거기서부터 차를 몰고 다시 예. 회사로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첩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어떤? 지인 모 씨의 아들이 회사를 안 다녔다.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성관 후보의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그런데 의심할 수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믿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이 차를 끌고 나가서 네. 일단 오전이기 때문에 아직 뭐 가서 놀 데가 없어요. 네. 집으로 가지 않았나 다시. 집으로? 경기도 강주로 다시. 들어. 예. 거기 갔다가 다시 차를 또 주차해 줘야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예, 예. 왜냐면 그래야 해명이 맞아요. 예. 다시 주차로 돌아옵니다. 주차를 해놓고 다시 2시간 반에 걸쳐서 집에 돌아가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아니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예. 출퇴근만 7시간. 아유 잠을 언제 자?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가끔 숙식을 했구나. 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차를 몰고 와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놓고 네. 회사 근처. 근데 마침 아는 지인의 집이 옆이다. 예. 그럼 뭐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가고. 그러면은 밤에 이 차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밤에 있단 말이죠. 이거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오늘 어려운 일상을 사시는 불우이웃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데 아주 주성영 의원 히트였습니다. 네, 히트였죠. 이게 청렴한 삶을 산다. 후배 변호사가 그 얘기는 한번 좀 직접 보실까요? 네. 실제로 한번 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 전성관 후보자 딱합니다. 공무원 생활 24년 하면서 14억, 15억 재산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다니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 좀 처신 앞으로 좀 잘하라고 좀 무언의 어떤 그런 교훈을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무언의 교훈. 무언의 교훈. 예. 귀감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닐 텐데. 예. 이런 멘트였습니다. 예. 우리 이번 또 김 씨가 또 맞추셨으니까. 예. 자, 우리 김 씨에게 또 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여주시죠. 3번 문제입니다.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날 제2의 박정희 혁명이 시작됩니다.
공화당 허경영이 다시 만드는 강한 한국. 공화당 허경영이 다시 한번 강한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3.4 성안 57 예수가 34살에 돌아가고 나면 동방에서 57세 된 자가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57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 내가 나왔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자는 더 이상 세상에 문제가 없이 해버린다. 이제 내가 천부경을 내한테다가 나를 위해서 당군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제 보면 돼요. 전부 내 생년월일과 내 이름과 내가 몇 살에 나오고 몇 살에 죽고 내가 뭘 하고 이게 천부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IQ 100단위들은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니까 천부경 해석을 잘 못할 거야. 이게 내 초등학교 때 뗀 거거든. 1번 불효자 사형 2번 택시 기사들을 모두 민정경찰로 임명 3번 조선 왕조 부활 4번 7% 고도 경제 성장 및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 개막 5번 화폐 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 완전 회수. 하나 둘 셋. 역시 4번. 4번? 예, 그러면 네 번째 공약은 누구 겁니까? 예, 그 존경하는 현 대통령 고향이죠. 존경합니까 정말? 아니, 이거 맞추려고. 근데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전부 다 그 허황된 공약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당선되자마자 주가 5천. 예. 이것도 사실 넣으면 구분이 안 가요. 누가 한 건지. 예. 마지막 만났을 때 허경영 총재의 경제 구상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를 말씀하시니까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동남아 경제의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가? 예. 예. 사실은 비슷한 구상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허경영 총재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된다. 오, 달러 대신 아니죠. 이 동남아 지역, 지역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 지금 기축 통화가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예, 없는데 모든 화폐는 이 지역에 원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중국은 위안이다. 예. 그리고 일본은 엔, 한국은 원. 발음이 중간이다. 발음이 중간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인가요?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예. 3천만 권이 예. 팔릴 예정인 책이에요. 팔린 게 아니라. 팔린 게 아니라. 네. 팔릴 예정인. 이 책을 읽어본 분이 30명도 안 될 겁니다. 정부에서. 저는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맨 앞에 보면은 예.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네. 양자가 되었느냐. 양자가 됐습니까? 네, 본인이 양자가 됐다고 주장하세요. 삼성도 인정합니까? 물론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이분이 양자가 됐다 한 분들이 많은데 예. 공동체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만 알고 있는데 딱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그 양자가 되셨는데 그 일화가 나와요. 어떻게 양자가 됐느냐.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네. 힘이 들어서 고무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때 이병철 전 회장이 차를 타고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잠깐 세워서 이리 와봐라. 어린이를. 네, 그렇죠. 어린 그러니까 허경영을. 10대 허경영을 발견한 겁니다. 이리 와봐라. 가까이 갔습니다. 예. 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다짜고짜. 그 허경영 총재의 공약도 그렇고 예. 대부분 그 주장은 중간이 없습니다. 바로 결론이 나오는 일화가 눈빛이 예사롭다. 너처럼 맑은 눈빛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차에 타거라. 차에 탔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야기가.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너 나의 집에 들어 양자가 될 생각이 이병철 회장이 바로 네. 중간에 무슨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허경영 총재께서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네. 나는 고무신을 팔아야 한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더더욱이 역시 너는 양자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양자가 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눈빛이 형용한 이 청년은 누구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네. 어. 그래서 제 양자로 어제 입적을 했다. 그랬더니 말을 시켜봐라. 뭐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너를 경제 보좌관으로 삼고 나의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또? 네, 한 페이지 만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찬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노동 정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업 완전 근절, 노동권 박탈, 파업 시 무기징역. 그리고 나서 대신 경영권 부여. 화끈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을 제가 만난 동안은 거의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경쟁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 추가를 하셨어요. 어떤 걸? 축지법을. 어쨌든 네, 재미있는 퀴즈였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이 우리 한국 정치에 또 새로운 또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는 두 분이 좀 만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분의 화해를 한번 좀 주선했으면 좋겠고. 정신세계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정책연대 대연정을 한번 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그 영어에 몸이 되셔서 지금 그렇죠. 본인은 또 이 정치 탄압 이렇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서로 너무나 비슷하면은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예. 자, 그럼 이번 네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来週7月21日の週早々に衆議院を解散し、8月30日に総選挙を実施する。 1번 선거에서 졌습니다. 제 재산을 헌납하겠습니다. 2번 우리 다 같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읍시다. 3번 국면 전환을 위한 이벤트성 인사 개편은 하지 않겠습니다. 4번 국회를 해산한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4번. 실력분이 참 들을 때마다 부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 3을 또 이렇게 1, 2, 3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그 아소다로 총리가 세습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아소탄광이라고. 그렇죠. 조부가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그 저기 뭡니까 노동자들 국민들 많이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소다로 총리 자체도 사실은 극우적 발언 많이 했었죠. 그렇죠. 망언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그 정신대는 원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가. 식민 통치를 일제 강점을 미화했던 그런 발언을 했는데, 자, 뭐 하여튼 지금 아소다로 총리가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뭐 이제 벼랑까지 갔어요. 근데 또 이 뉴스를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소다로 총리 자체가 그 우위이지 않습니까? 극우에 가까운 발언을 많이 했는데 최근 한 10여 년간 뭐 아베도 그랬고 고이즈미 총리도 그랬고 우경화 되어 간다. 이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작년 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에서 민주당 쪽으로 과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도쿄 이번에 지자체 선거죠. 말하자면 도쿄에서의 여기 이게 징계 그 자민당의 징계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경화 바람이 불다가 이게 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우경화가요 당장에는 단기적인 효과는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니까 국민들한테 그 점수를 잃습니다. 그런데 참 일본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5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본 민주당이 말이죠 YS 정권 때 자민당이 민자당이었다면은 그 지금 일본 민주당은 자민련 그쯤이다. 그렇죠. 거의 뭐 초록이 동색이고 유유상종이고 우위이긴 하죠. 하지만 다소 연성이다 이렇게는 봐줄 수는 있죠. 근데 9월에 이제 곧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도 집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나라다라는 게 이제 문제 출제 의도인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어떻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들끓고 할 때 뭔가 책임졌다고 생각하시는 사건이 있으세요? 아까 존경하신다고 그랬는데. 책임지셨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없죠. 너무 대답이 심플하네. 네. 네. 왜 존경해? 그래. 이런 심플함과 터프함, 남자는 그 지조. 이 사람 왜 불렀어요 대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나는 장면은 네, 말씀하시죠. 공연을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신. 그렇죠. 그 장애인. 네, 눈물을 흘리신. 영화를 보다 또 그것이 책임졌다. 그냥 뭐랄까 연기력이 참. 저는 그게 연기력이라고 생각하지까지는 않아요. 슬픈 거죠. 네. 네. 다만 이제 슬퍼했는데 본인이 집행하는 정책은 정반대다. 이게 지금 웃긴 거죠. 아니 어린애를 막 끌어안지만 비혼을 막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떡볶이를 막 먹지만은 네. 그 중소상인들은 완전히 지금 문을 닫게 생겼지. 그렇죠. 예. 뭐 이런. 그런 게 좀 저는 웃깁니다. 네. 우는 건 좋아요. 네. 슬퍼하고 네. 감성이 풍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정책은 정반대냐 이거죠. 예. 네. 자, 5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테러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제시한 공식적인 근거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바이러스를 첨부한 전자우편의 본문 글씨가 빨간색이라서. 2번. 북한이 사건 발생 며칠 전 공가를 늘어놓아서. 3번. 슬쩍 넣어본 건데 민족 정론지 조중동이 맞다고 박수쳐서. 4번. 어차피 진범 못 찾을 거라면 북한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안전빵이라서. 마지막 퀴즈입니다. 예. 삽 셋과 삽 하나가 지금 어떡하죠? 우승자가 거의 결정됐네요. 지금. 여시에게 기회를 한번 더.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이 삽 하나를 걸고 못 풀면 그거 넘기고 풀면 역전할 수 있어요. 그럼 걸겠습니다. 4번. 4번. 자, 기회 있습니다. 김씨. 네. 3번. 3번. 예.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보기 2개 남았습니다만. 역시 2번. 2번.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맞았으면 역전됐을 텐데. 네, 안타깝네요. 사라지고. 반대 하나. 없어요. 자, 삽 하나 드리죠. 저는 근데 1번 보기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전자우편에 본문 전자우편은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 글씨로 폰트색이. 이게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일인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당시 이회창 전 총재가 97년 다툴 때 그때 그 전국 방송이 됐던 그 사상 검증 한국논단이라는 사상 검증이 있었습니다. 한국논단이 굉장히 작은 매체인데 극우 매체인데 어떻게 전국 3사 생중계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저는 의문인데. 근데 이 한국논단에 보면 그런 사설들이 있어요. 방송국 마이크가 빨간색인 걸 보니 지금 빨갱이들이 방송국에 침투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큰일 났네 이거 다 지금 랜드폰인데 이거. 방송국에 빨갱이가 침투했다는 글이 막 써져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마이크가 빨간색이 아니 농담이 아닌 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 과거 운동권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운동권에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안기부에 가가지고 추궁받을 때 야, 너 빨갱이지? 아닌데요? 너 빨갱이 맞잖아. 왜요? 니네 집 벽돌이 다 빨간색이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북한 배후설을 국정원이 제기했다가 막 이렇게 조중동에서 막 증폭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었죠. 자, 그랬더니 국정원이 나중에 또 보도 자료를 돌렸는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까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또 요청을 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하는 건지. 저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북 해커 조직 IP 확인했다. IP 확인됐다. 확인됐다. 네, 라는 기사가 분명히 제목으로 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맞나 하고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마스터 서버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죠. 해커가 누군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네, 마스터 서버는 미국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IP 조직 북한 해커 조직 IP 조직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스터 서버가 미국으로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알고 봤더니 미국 서버다. 예. 이런 뉴스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 그런 거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예. 조중동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을 밥 먹고 산 지가 10년 넘었는데 북한은 IP가 없습니다. 북한 IP를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아예. 북한한테 IP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일종 국가 인터넷이죠. 사실 폐쇄망이고 네. 바깥으로 나올 때는 중국을 라인을 타고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IP를 어떻게 찾습니까? IP가 없는데. 국정원도 사실은 오버를 했지만 더 나쁜 건 사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조중동이죠. 국정원이 알려줘서 그렇게 잘못 자기도 알고 흥분해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중에 그게 아닌가 보다 하면 그게 아닌가도 그보다 하는 것도 보도해줘야죠. 독자들이 알아야죠 그걸. 보도해줘야죠. 네. 네. 조선일보의 사시가 네. 불편부당입니다. 그렇죠. 어느 편에도 안 서고 어느 당파에도 휘말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참 우습습니다. 네. 불편하네요. 네, 불편합니다. 부당하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승자가 결정이 돼버렸네요. 어떠십니까? 저 뉴욕 타임즈 이렇게 나와서 활약을 해보시니까 좋은 분들 만나서 기뻤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하이 TV에서 이걸 봤을 때 사회 굉장히 없었구나 생각했었는데 직접 알아보니까 굉장히 자, 또 더 흥분되시라고. 이거 받으면 돌아가시겠네. 예. RPM이 올라가겠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 전하고 싶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이번 잘 맞출 수 있었던 지금까지 생계형 수사평론가 김현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